엄마 약 타러 왔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처방전에 적힌 이름. 김수현.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18년 전 벚꽃 흩날리던 그 봄날. 운명처럼 만난 첫사랑의 이름.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든 순간 눈앞에 선 소녀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와 똑 닮은 눈빛. 그녀와 똑 닮은 미소. 너는 설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대생 꿈을 포기해야 했던 기구한 청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이별. 18년 동안 혼자 짊어진 그리움과 후회.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눈물의 재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약국 유리창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약사 민호는 하루 종일 처방전을 정리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고향에 돌아와 약국을 개원한 지 이제 3년째였습니다. 오랜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 땅을 밟았을 때의 그 복잡했던 감정들이 아직도 생생했죠. 서울에서 10년 넘게 약사로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건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곳에 묻어둔 추억들과 마주할 용기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특히 대학 시절의 그 아픈 기억들 말입니다.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약국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그런데 들어온 건 15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교복 차림의 아이가 조금은 어색한 듯 약국 안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약 타러 왔습니다. 소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처방전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처방전을 집어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방전 맨 위에 적힌 환자명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김수현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민호의 가슴이 순간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25년 전 가슴 깊숙이 묻어둔 첫사랑의 이름과 똑같았거든요. 고향에 돌아오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언젠가는 수현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죠. 하지만 막상 이런 식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김수현이시죠?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는 분이신가요?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름이 같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눈앞의 소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소녀의 눈빛, 그 맑고 깊은 눈동자가 수연의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 한국 대학교를 다니셨나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문학과를 나오셨어요. 소녀의 대답에 민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대학교 문학과. 바로 그곳에서 수연을 만났고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민호의 가슴은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서울에서의 10년 동안 민호는 수연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오면서 수연이 아직 이곳에 살고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녀의 흔적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이 그녀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까지. 그러면 민호는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너는 혹시 소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소녀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이 고향을 떠난 해, 그리고 지금 소녀의 나이까지. 너는 내 딸이구나. 민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소녀는 깜짝 놀라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처방전을 든 민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15년 동안 억눌러온 그리움과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약국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부각시켰죠. 소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이며 민호를 바라볼 뿐이었죠. 민호 역시 자신이 방금 내뱉은 말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져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빠라고 하신 거예요? 소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해서. 하지만 내가 몇 살이니? 16살이에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민호의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자신이 고향을 떠난 것이 바로 16년 전이었거든요. 당시 수연이 임신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소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그냥 어려운 일이 있어서 떠나셨다고만. 그래, 맞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내가 곁에 있으면 너와 내 엄마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소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듣게 되니 감정이 복잡했을 거예요. 엄마가. 소녀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민호는 처방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관지염과 폐렴 초기 증상으로 보이는 약들이 처방되어 있었죠. 하지만 소녀의 표정을 보니 단순한 감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프시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기침을 하세요.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병원에서는 오래 버티기 힘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방전을 다시 보니 단순한 기관지염 치료제가 아니라 좀 더 심각한 상태를 시사하는 약물들이 섞여 있었죠. 언제부터 아프셨는데? 민호가 물었습니다. 3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저 혼자서는. 소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민호는 카운터를 돌아 소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6년 만에 마주한 자신의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이름이 뭐니? 민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지은이에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민호는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혹시 내 엄마가 나에 대해 뭐라고 하셨니? 원망하고 계시는지.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아빠를 나쁘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려운 상황 때문에 떠나셨다고만 하셨어요. 가끔 아빠 생각을 하실 때면 슬픈 표정을 지으셨지만요.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연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죠. 엄마는 지금 집에 계시나?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회사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고 계세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16년 만에 수연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그녀가 아프다는 사실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죠. 지은아, 내가 내 엄마를 뵙고 싶은데 괜찮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아빠를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민호는 처방전에 적힌 약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만 떨려서 약봉지를 제대로 잡기조차 힘들었죠. 16년 만에 수연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제 아빠가 맞나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약을 포장하는 손을 멈추고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혼란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해서 놀랐지?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내 엄마의 이름, 학교, 그리고 내 나이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져. 지은이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그건 내 엄마께 직접 설명드려야 할 것 같다. 민호가 약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약부터 가져가자. 지은이는 약봉지를 받으며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놀라실 텐데. 그럴 거야. 나도 많이 떨려.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국을 나서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지은이는 민호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걸으며 가끔씩 그를 힐끗힐끗 바라봤죠. 아직은 낯선 사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기 아파트 단지예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요. 지은이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지은이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걸음걸이나 가끔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수연과 너무 닮아 있었죠. 특히 생각에 잠길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모습은 완전히 수연 그대로였습니다. 혹시 엄마가 저한테 아빠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닐까요? 지은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떠났거든. 그럼 정말. 지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지은이는 한동의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말 올라가실 거예요? 민호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가 아프다고 했잖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은이는 10층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당연하지. 16년 만이니까. 민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도착하자 지은이는 복도 끝에 한 집 앞으로 민호를 안내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지은이는 잠시 망설였죠. 정말 괜찮을까요? 지은이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민호가 지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왔어요. 약은 잘 받아왔니? 안쪽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6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친 느낌이 있었죠. 엄마 잠깐만요. 같이 온 분이 계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고 곧 발걸음 소리가 현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의 준비를 했죠. 그리고 수연이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수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야위었고 얼굴에는 병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수연은 민호를 본 순간 모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벌어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민호야. 수연의 입에서 간신히 나온 말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년 전 한국대학교 캠퍼스의 봄날이었습니다. 으악. 안 돼, 안 돼. 도서관 앞에서 갑자기 들린 비명소리에 의대생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웬 여학생이 바람에 날아가는 노트들을 필사적으로 쫓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마치 나비를 잡으려는 어린아이처럼 팔을 휘저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안타까웠죠. 아, 진짜 왜 오늘따라 바람이 이렇게. 그 여학생, 바로 수연이었습니다. 문학과 필수 과목 노트들이 캠퍼스 곳곳으로 흩어지고 있었죠.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가 날아가고 그걸 또 잡으러 가면 처음 것이 또 날아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민호는 웃음을 참으며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캠퍼스를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노트를 수거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민호가 나무 위에 걸린 노트를 떼어내고 있을 때 수연이 다른 쪽에서 여기도 하나 있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10분 후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이 노트들 다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수연이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수연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뛰어다니느라 볼이 발갛게 상기된 모습, 그리고 고마움이 가득 담긴 맑은 눈동자.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혹시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수연이 민호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 맞아요. 의대 이민호입니다.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학과 김수연이에요. 역시 맞네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사귀고 싶다고 말이죠. 그날부터 두 사람의 캠퍼스 로맨스가 시작됐습니다. 의대생이 문학 동아리에. 특이하네요. 수연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사람의 몸도 고쳐야 하지만 마음도 이해해야 좋은 의사가 되지 않을까요? 민호의 진지한 대답에 수연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저도 글로 사람들 마음을 치유하고 싶거든요. 둘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할 때면 민호는 의학서적을, 수연은 문학작품을 읽었죠. 가끔 서로의 책을 바꿔 읽기도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알아갔습니다. 이거 읽어봐. 수연이 시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시는 잘 몰라서. 민호가 쭈뼛거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느끼는 대로 읽어보세요. 민호가 시를 읽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수연은 그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 후 대학가 작은 카페에서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수연아. 민호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왜요? 수연도 왠지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 너를 좋아해. 민호의 고백에 수연은 깜짝 놀라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헉, 미안,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것 같네.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오빠를 좋아해요. 수연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연인이 된 후의 일상은 더욱 달콤했습니다.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 한강변을 걸으며 민호가 물었습니다. 소설가요. 사람들이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오빠는? 내과 의사. 환자들한테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어. 민호가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결혼하면 당신이 쓴 소설 읽어주는 의사 남편 어때? 좋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3학년 겨울,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어머니의 울음 섞인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죠. 지역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민호의 아버지를 들이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피해자인 민호 아버지가 가해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민호가 분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 진실은 무력했습니다. 언론도 경찰도 심지어 대학교까지 그들 편이었죠. 이민호 학생, 학교에 나오지 마세요. 어느 날 의대 학과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족의 문제가 학교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사회 결정입니다. 민호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수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수연아, 미안해. 눈이 내리는 겨울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했잖아. 안 돼. 너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어. 상관없어.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수연아. 민호가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널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이해해줘. 다음 날 민호는 모든 걸 버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수연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민호가 떠난 후 수연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수연아, 밥 좀 먹어. 룸메이트 지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사흘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핸드폰만 붙들고 있으면서 혹시나 민호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지만 그의 번호는 이미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멘트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야,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지영이가 이불을 확 걷어버렸습니다. 민호 오빠가 보고 싶으면 직접 찾아가. 어디로? 연락처도 모르는데. 고향이 어딘지는 알잖아. 가보자. 그렇게 수연과 지영이는 민호의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두 사람은 민호의 집을 찾아다녔죠. 혹시 이민호라는 사람 아세요? 아, 그 집 아들. 벌써 한 달 전에 이사 갔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 빚 때문에 야반도주하듯 떠났다던데. 수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를 찾을 단서가 완전히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수연은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버스 특유의 냄새가 너무 역겨운 거였죠. 으억. 수연이 갑자기 구토를 했습니다. 야, 너 괜찮아? 지영이가 깜짝 놀라며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멀미인가 봐.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도 역겨웠죠. 무엇보다 생리가 멈췄습니다. 설마.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산 수연은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2줄. 양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 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말이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신 7주째네요. 축하드려요. 의사의 말에 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민호야, 어디 있어? 우리 아이가 생겼는데.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혼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엄마.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우리 딸? 목소리가 이상하네. 할 말이 있어요. 이틀 후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는 수연의 얼굴만 봐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엄마, 임신했어요. 컵을 들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임신 2달 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스쳤죠. 아이 아버지는? 그건.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의대생 남자친구?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었죠. 그 남자는 뭐라고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집도 이사 가고. 그럼 혼자 키우겠다는 거니? 수연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설득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몸 관리나 잘해. 아버지는 처음에 펄펄 뛰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학생이 무슨. 하지만 어머니의 설득과 수연의 간절함에 결국 마음을 돌리셨죠. 하지만 그 남자는 절대 용서 못해. 아빠,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임신한 여자친구를 두고 도망간 게. 아빠는 임신한 줄 몰라요. 그럼 더 나쁜 놈이지. 확인도 안 하고 떠나다니. 임신 기간 동안 수연은 틈틈이 민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대학 동창들에게 연락해보고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혹시 민호 소식 들은 사람 없어? 동아리 모임에서 물어봐도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잠적한 것 같던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10달이 지나고 드디어 지은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공주님 안녕?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사랑해줄게.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아기, 기저귀와 분유가, 그리고 학업까지. 수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지은이가 5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내 아빠는 왜 없어? 지은이가 다른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물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언제 와? 글쎄, 언젠가는 올 거야. 하지만 수연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민호가 돌아올 수 있을지.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의젓하게 자랐고 수연은 꿋꿋하게 딸을 키워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약국 거실에서 16년 만에 재회한 3사람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두 어른 사이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은아, 방에 들어가서 숙제나 해. 수연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지은이가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어. 수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아쉬운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죠. 민호는 처방전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관지 확장제, 진통제, 그리고 항구토제까지. 이런 약물 조합을 보면 단순한 기관지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약들. 폐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거잖아.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도 약사야. 16년 전에 의대를 그만두고 나서 정말 힘들게 약대에 들어갔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여러 약국에서 일하며 겨우겨우 버텨왔지. 수연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결국 약사가 됐네. 의사가 되려던 꿈은 포기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도와야 할 사람들은 모르고 살았구나.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폐암이라고 했잖아.
이기야. 아직 초기고 치료받으면서 일도 계속할 수 있대. 수연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수연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수연아, 왜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해? 왜냐고?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6년 동안 혼자 해왔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왔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민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6년 동안 자신만의 아픔에 빠져 살면서 수연과 지은이가 겪었을 고통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거든요. 나 정말 바보였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6년 동안 내 상처만 핥으며 살았어. 너와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생각도 못하고. 수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후회했어. 왜 그때 함께 버티지 못했을까, 왜 도망쳤을까 하면서.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내 자신만을 위한 후회였던 거야.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는 몰랐으니까. 수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연아, 이제라도 내가 곁에 있고 싶어. 민호가 수연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아니야.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6년 동안 익숙해졌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하지만 지금은 달라. 민호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아프잖아. 지은이도 무서워하고 있고. 수연이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한 기침이었고 손수건에 혈흔이 묻어났죠. 민호가 재빨리 수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수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혼자 견뎌?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내가 도와줄 수 있게 해줘. 수연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후회,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죠. 민호야.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응, 수연아. 정말 힘들었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자서 지은이 키우는 것도 아픈 것도 모든 게 다 힘들었어. 민호는 수연을 조심스럽게 안아줬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수연은 민호의 품에서 16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왔던 마음이 터져나온 거였죠.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민호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수연이 민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16년 동안 쌓아온 단단한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미안해, 민호야. 수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울어서. 괜찮아. 충분히 울만했어. 민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고요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죠. 오히려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엉망이었어. 의대에서 쫓겨나고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들은 괜찮아지셨어?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후 2년 만에 돌아가셨어. 결국 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셨지. 수연이 민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안해.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급격히 쇠약해지셨어. 우울증까지 와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 민호야.
수연이 가슴 아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혼자였어.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 어떤 사람이라도 권력 앞에서는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 수연은 민호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결국 야간 대학 약대에 들어가서 약사가 됐지만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사귀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외톨이처럼 살았어. 왜 연락 안 했어? 나라도 있었잖아. 무슨 얼굴로?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때문에 너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었어. 그리고 솔직히 겁이 났어. 너도 나를 버릴까봐. 수연이 민호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바보야. 서울에서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매일 공허했어.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계처럼 일하고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민호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럼 왜 고향에 돌아왔어? 부모님 제사라도 제대로 지내야겠다 싶어서. 그런데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 그냥 약국 운영하면서 또 혼자 지내고. 민호가 갑자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깨달음이 서려 있었죠. 수연아, 이제 알겠어. 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와 지은이. 내가 여기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있었구나. 수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진짜 가족과 인생이 여기에 있었던 거야. 민호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였던 거야. 그때 지은이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죠. 지은아, 나와. 수연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보니 울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많이 아파요?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응, 조금 아파. 하지만 치료받으면 나을 거야. 민호는 무릎을 꿇고 지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은이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깨달았어. 내 진짜 가족은 너와 내 엄마라는 걸.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야. 정말요? 지은이의 눈에 희망이 서렸습니다. 정말이야.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 우리 세 명이 함께 살면서 서로를 지켜줄 거야. 지은이가 민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호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이제는 아빠가 있어. 수연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6년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외로워했지만 결국 서로를 찾아온 운명 같은 만남이었죠.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인 거예요? 민호와 수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지은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약국을 정리하고 수연과 지은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새로운 약국을 차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했거든요. 아빠, 오늘 엄마 병원 가는 날이에요. 지은이가 아침 일찍 민호를 깨웠습니다. 알았어, 우리 딸. 엄마는 어디 계셔? 화장실에서 토하고 계세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수연이 변기에 엎드려 괴로워하고 있었죠.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 부작용이 심해졌습니다. 괜찮아? 민호가 수연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줬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메스껍고. 수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병원에 같이 갈게. 민호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수연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정말 고마워. 병원에 도착하자 담당 의사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아요. 종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수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항암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어요. 계속 이 상태라면 완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은이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도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야. 병원을 나오는 길에 수연이 문득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너무 행복해. 나도 마찬가지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16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줄 몰랐어. 수연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서툴렀지만 지은이에게 요리를 배우며 도왔고 수연은 의자에 앉아서 두 사람을 지켜봤죠. 아빠, 계란 후라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은이가 열심히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정말 요리를 잘하네.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실 때 제가 해드렸거든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지은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돌보며 의젓하게 자란 딸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직장에 다시 나가려고 해. 아직 치료 중인데 괜찮겠어? 많이 좋아졌잖아. 그리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무리하지 말고 파트타임으로라도 해봐. 민호가 지지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도 기뻐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민호와 수연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수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내가 돌아와줘서. 혼자였다면 이 병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거야. 민호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너희 때문에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 우리 참 이상하네. 수연이 웃었습니다. 16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다니. 원래 우리는 하나였으니까. 민호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떨어뜨려 놓았지만 사랑은 그대로였던 거야. 수연이 민호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까지 함께하자.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죠. 마치 18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봄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픔과 시련을 겪고 나서 다시 만난 사랑이었고, 이제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진짜 가족이 된 거였으니까요. 지은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민호와 수연, 그리고 창밖의 따뜻한 봄바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의 그림 같았습니다. 사랑해, 수연아. 나도 사랑해, 민호야. 18년의 기다림 끝에 세 사람의 진짜 가족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